안녕하세요, 청자분들. 자, 어제 3대 지수, 미국의 3대 지수가 약간 밀렸죠. 다우선은 0.56%, 나스닥 0.8%, S&P 0.42% 밀렸습니다. 크게 밀린 건 아니고, 좀 약간 밀려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상승장, 그 미증시가 지금 어느 정도는 좋아지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떨어질 때도 왜 며칠 떨어지고, 이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듯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나스닥 차트 일봉을 보면 하나 둘셋 5거래가 올라갔죠. 5거래가 올라가고 이틀 동안 음봉거리고 또 하루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반복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마찬가지 떨어질 때도 또 올라갔다 떨어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증시의 약간은 하락은 어떤 추세가 맞게 깨졌다거나 좀 위험하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죠. 월봉에서 보면 미증시의 장기적인 지표 5개월 선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대신 미증시가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결국은 추세가 하락 예상이 되지만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더 이상 얘기가 없죠. 일단은 금리가 인하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냥 유지되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건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어느 정도는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15,280포인트를 찍게 되면 예전에 변곡점을 찍게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나름의 이유가 붙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나름의 이유가 붙는데 지금의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뉴욕 증시가 유가 급등 충격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죠. 그런 이제 국제유가 10개월 만에 그 최고 수준에 다다랐는데 사실 만약에 미증시가 반등했다면 유가의 급등이 뭐 경기 선행의 지표다 이런 뉴스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항상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그냥 저런 상황으로 떨어졌구나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간에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로봇주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날아다니고 있고 잠깐 보고 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 지금 로봇 관련주를 지금 쫓아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정도로 높은 종목들이 많고 또 그 바닥권에 있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로봇 관련주를 보실 때는 항상 너무 높은 애들 말고 물론 이제 잘 나가는 게 왜 항상 올라가는 친구도 잘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RS 오토메이션을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RS 오토메이션이 이 근처에서 매수죠. 그리고 쭉 따라 올라가 여기까지 갔는데 뭐 더 올라가든 어쨌든 간에 너무 지금은 좀 높아가지고 어느 조정권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부현택은 제가 눌림목 줄 때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런데 지금은 쫓아가기 부담이 되고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홀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금강의 시장에서 잠깐 그 주도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 반도체 주식들이 있는데 HBM 관련주라든가 GPU 관련주고 또 하나가 DDR5 관련주죠. 그때 멤버님들한테는 DDR5 관련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반도체 주식도 원래는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정상적으로 거의 주가들이 회복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박자 빨리 지금 8월 달인데 이제 상반기가 지나자마자 반등해주고 있죠. 사실 4월 달쯤에 그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3월 달, 4월 달 이 하나모트리얼 주가인데 쭉 이렇게 상승해줬죠. 그러다가 반도체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이 하나모트리얼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두 달 정도 쉬어가는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반도체 주가들은 굉장히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 친구는 마이크로 컨텍설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월봉 바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모든 주식은 월봉 바닥에 사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주식은 많이 올라가는 거고, 많이 올라간 주식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마이크로 컨텍스는 지금 쫓아가기 힘들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지금 마이크로 컨텍스처럼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있거나 이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업이 됐을 때 반드시 매수해 보면 나중에 많이 떨어진 종목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나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근간에는 그 대동 같은 친구들도 사실 농기계 관련주인데 이 친구들도 이제 그 포스코하고 로봇 협력설이 있었죠. 그러면서 상한가가 그냥 날아갔는데 어쨌거나 대동이나 대동기업 같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을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로봇 관련주들은 한 박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제가 얼마 전에 SFA 반도체 같은 주식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SFA 반도체는 많이 개인분들이 또 좋아하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기도 해요. SFA 반도체를 보면
이 친구가 월봉에서 아직 막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 때, 매수 사실 때, 이렇게 높은 데 사시면 안 되고 바닥권에 사셔야 되거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 있죠. 예, 만약에 이런 자리들 바닥이 오면 더 사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만 깨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애들은 결국 많이 올라가는 거고,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죠. 즉,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 거죠. 예전에 요렇게 이 하락 그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듯이 지금 다시 하락 추세에서 다시 상승 추세. 모든 주식은 추세의 기인이에요. 추세가 좋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어제 오트론텍이 상한가를 했습니다. 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트론텍이 상한가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삼성전기가 국내 최다 기판, 차세대 반도체 기술 공개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삼성전기가 미국에 전기차 업체에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규모나 크기는 아직 공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전기차 회사가 테슬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테슬라 추정되는 아직 정확하게 거래처하고 이런 게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기는 원체 좀 그 동작이 좀 느린 대형주죠. 원래 대형주 속도가 느려요. 자 그렇지만 월봉에서 보면 20개가 더 회복시켜줬고 주봉이나 일봉에서도 봐도 역시나 자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헤맨 적이 있거든요. 240원 근처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240원 근처 헤매다가 나중에 잘 올라와가지고 이제 7만 전자까지 회복해줬는데 이 자리까지 삼성전기도 지금 20개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주가가 예전에 막 20만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잘 매수해 놓으시면 나중에는 17만 원, 20만 대까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그 누구도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죠. 자 우리가 HLB 그룹들 매일 살펴보는데 사실 요새 좀 많이 밀려서 속상하시죠. HLB 그룹의 행보는 굉장히 좋아요. 어제 얼마 전에 알려드렸듯이 미국 암정복 프로젝트 캔서엑스에 합류를 했는데 그만큼 이 미국 쪽에서 암정복하는 이런 어떤 회사들하고 협력한다기보다 이런 쪽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사실 리버스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인정받고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뉴스는 참조 사항이죠. 참조 참고 사항이고 계속 주가는 좀 많이 지지부진한데 사실은 아직도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태고 실질적으로는 추세가 좀 깨진 게 맞아요. 물론 항상 좋게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엄연히 추세가 깨져 있는데 다시 사실은 이렇게 추세가 깨졌어도 다중바닥권 아직도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점 찍을 때가 25,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 심하게 밀리면 언제든지 25,000원대까지 올 수 있다는 걸 꼭 각오하시고 특히나 공매도가 제법 만만찮아요. 저번에 공매도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16%대, 30%대 줄긴 했는데, 한 2만 5, 6천 원대가 돼야 좀 공모도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엘센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제가 20개선, 60개선을 추세가 깨진다고 그랬죠. 완벽히 깨졌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조금 더 바닥을 칠 확률이 있습니다. 특히 중기적으로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주지 못하는 한은 추세가 계속 깨질 수 있어서 조금 조심하시고 지금은 신규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일단 HLB 행보를 먼저 봐야 돼요. HLB의 주식이 좋아져야지만 나머지 주식도 따라서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은 만약 본인이 HLB를 믿거나 리버스를 믿고 또한 내년 FDA 승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담당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감만 갖고도 사실은 나중에 공매도의 쇼커버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주식을 사려면 박스권 하단이나 바닥권에 사시는 게 좋죠. 그래 나중에 급등하거나 올라갈 때 주식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높을 때 뛰는 건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바닥권에 사시는 거고 단지 본인이 제약주에 자신이 없거나 또 리버스라니와 H를 못 믿으면 처음부터 투자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침 저녁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아침 전에 선선해졌는데 제가 에어컨을 키고 자는 바람에 좀 감기가 걸렸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좋은 오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